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287TV를 진행하게 된 메인 앵커 신만장입니다. 네, 287, 20대부터 80대까지 일주일간의 뉴스를 엄선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287 예보의 앵커 김동환입니다. 네, 287TV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약 30분간 세 가지의 코너로 운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287 예보는 한 주간에 우리 사회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두 번째 코너는 뭐죠? 네, 두 번째 코너는 SD 토크쇼라고 해서 청년들 2명과 함께 모여서 청년과 관련된 이슈 혹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프로입니다. 네, 세 번째 코너는 우리 성동구의 주요 관심사인 이슈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87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동안 있으시면서 10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됐다는 뉴스 아마 긴급 속보로 아마 여러분 귀로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확진됐다는 뉴스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또 미국이 워낙 센 나라에서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파가 되었느냐 이게 되게 주요 관심사로 나오고 있는데 유력하신 분이 있죠? 네. 보통 저희가 뉴스의 키워드로 뽑을 때 트럼프의 수양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패션 모델도 하시고 32살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 백악관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힉스 보좌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에 감염되어서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까지 감염됐다고 하니까 미국 수뇌부가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 그리고 방역이 뚫린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 밖에 뭐 힉스 보좌관과 연결된 여러 가지 소식도 함께 연관 검색어로 올라오는 걸 봐서 너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중국 정부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그에 대해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전문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될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뭐 무역 제재를 가하고 무역을 금지하고 그리고 나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 아니면 그 외국 기업들도 다 돌아와라, 미국으로 와라 라는 식의 발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 입장에선 트럼프 확진은 아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유추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뭐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에서 백신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뭐 나오는 이 백신 곧 완성 단계죠? 네, 맞습니다. 네, 3상 현재 진행 중이고요. 사실 중국이 굉장히 전부터 뉴스 나왔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맞춰봤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워낙 인구가 많고 또 워낙 또 확진자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네, 합리적 가격 아주 좋은데 가격이 합리적이라 그래서 안정한 건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하면 결국엔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안전성 문제가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중국이 뭐 성공적으로 처음 백신을 개발했다는 사례는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중국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네, 국가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조속한 안정된 그런 백신이 나와서 모든 국민, 전 세계인들이 좀 편안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조속히 한번 바라봅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식탁 물가가 아주 폭증한 채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네, 긴 장마와 태풍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단적으로 보면은 하나로마트에서 배추가 10,000원이 넘어섰다죠? 네, 저도 어저께 갔는데 14,900원이었어요. 비쌉니다. 저는 어제 버거킹을 다녀왔습니다. 버거킹에 갔더니 햄버거에 토마토가 없더라고요. 토마토가 없는 햄버거는 맛이 없죠.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럴 전망인가요? 아마 당분간 계속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아마도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으로부터 긴급 수입을 하지 않을까라 생각되는데요. 다만 긴급 수입을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알다시피 홍수나 장마로 인해서 거기도 비싼 상황입니다. 과연 안정적인 수급이 될지 안 될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번에 홍수가 우리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서 참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노력으로 조속히 물가가 안정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장 큰 우려가 코로나였습니다. 의외로 두 자릿수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소보다 사실은 줄어든 숫자죠. 평소에는 103자리를 넘어섰는데 100명대를 막 넘기고 계속 그랬는데 지금 두 자릿수, 굉장히 적은 숫자죠. 다만 검사 건수가 추석 때문인지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왔습니다. 아, 그러면 검사 건수가 적어서 이 정도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언제쯤 되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까요? 일단 잠복 기간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2주 기간 내에 이게 추석의 영향이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2주간 우리 국민들도 잘 사회적 거리두기 잘 유지해 주시고 더 이상 더 늘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2주간 이번에 잘 통제만 된다면 종식도 눈앞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바로 시행되는 거죠? 아, 바로는 아닙니다. 10월 13일부터 시작은 하는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답니다. 그래서 아마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모든 장소에서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의무화된 곳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현장 등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시설은 일단 의무화가 되고요. 단계별로 또 나뉘어집니다. 이건 지자체가 결정하는 건데요. 1단계 시에는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리고 뷔페 등 고위험 시설이 들어가고요. 2단계 시에는 오락실, 그리고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등 이거 다르긴 한데 사실은 지자체가 이거를 단계별로 나눠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과태료 아니어도 잘 착용해 왔었고요. 다른 사람의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착용하는 거니 과태료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 모두 잘 착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상온 노출 의심되는 백감이 유통되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독감 매년 맞으시죠, 저희. 근데 사실 매년 맞는 백신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게 되게 이례적이긴 합니다. 백신이란 게 잘 보존되고 잘 안전돼야 되고 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냉장 유통돼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상온으로 유출됐다니 변질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례적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왜 이례적인가요? 사실 지금까지 매년 맞아왔던 거고 매년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혹자들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한 것만 배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이게 몸에 들어가는 건데 아무래도 최종 단계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된 거 보면은 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료 백신과 무료 백신이 두 가지가 다 풀렸는데요. 사실은 정부에서는 그걸 엄격히 구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구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돈 내고 맞으신 분도 무료 백신을 맞으신 경우도 있고 반대로 무료 백신만 들어갔는데 그게 잘못 들어간 경우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병원의 잘못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백신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네. 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들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해서 정부 당국에 저희가 믿고 함께 하는 거니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맹견 보호자는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책임보험은 필수고요. 말하자면 운전자 보험처럼 임의보험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입하셨던 보험과 달리 책임보험이 따로 나옵니다. 네, 그거 안 가입하시면 좀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요. 아니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따로 보험 가입을 하는데 요거 했다고 해서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된다고요? 네네, 일상보험하고는 상관없이 책임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물론 일상보험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지 않을까요? 네, 가격도 좀 저렴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월 1,000원 수준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오면 할 것 같은데 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기존 보험 들듯이 들면 되실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이게 내용이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내용인 거 보니까 처음 분양받을 때부터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을까라 생각이 됩니다. 네. 모든 개가 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네네, 말씀드린 대로 맹견인데요. 종류를 제가 써놨는데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같은
그런 좀 대형 맹견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들 큰 개네요. 뭐 맹견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나한테는 아주 예쁜 반려견이죠. 근데 이 반려견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좋고 예쁜 반려견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만일에 있을 그런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렇게 저희가 보호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많은 분들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교 학업 성취도가 하락세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세인데요. 특히 수학이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수학이, 네, 전반적으로 하락이지만 특히 수학이 많다. 이거는 최근에 원격 수업 많이 하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수업에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만 이 조사는 다행히도 16년에서 19년 사이의 조사이기 때문에 아직 20년도 조사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년도에는 혹시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긴 합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환경 안에서 이루어졌던 조사는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유가 뭡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건 제 견해입니다만은 일단은 학생들에 대해서 낙오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가 충분한 케어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 고등학교 공부를 못하니 고등학교 공부만 시키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실제로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 교육 환경에 대한 방식, 이게 전체적으로 좀 변화가 되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사실은 뭐 학생이 수가 자체가 줄어서 교사당 담당하는 학생 수 자체가 줄었는데 그에 따라서 좀 맞춤형 교육도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되긴 합니다. 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식을 쌓는 거는 인생의 다양한 길을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줄어들고 있는 학생들 수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자기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287 예보의 신반장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287 예보의 앵커 김동환이었습니다.